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방송은 설 특집으로 시사팩토리 자리에 저희 방송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공중파를 타게 되는 거죠. 감격입니다. 예. 하지만 이 기회 말고 또 언제 다시 공중파를 타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1회석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밀당이야 밀당.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다들 설 인사와 함께 감격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태인 씨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마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으로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죽을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매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오늘 휴가 아니에요. 이 시사팩토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팩토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정치공장 이양입니다. 네, 다들 인사하셨고요. 오늘은 설 명절에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에게 가중되는 가사노동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가부에서 진행한 코로나19와 가족생활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정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보다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 가사노동이 증가한다는 걸 지표로 나타낸 것이지요. 가정이 있으신 남성분들은 가사노동은 함께하는 것이고 항상 서로와 대화를 많이 나눠야 이런 우울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시간에는 울산 CBS 6시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미라 리포터와 함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요즘 주부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이장우 본부장님을 모시고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정치 푹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CBS 대표 미녀 리포터이자 9년차 주부이자 딸 둘만. 왜 이래요? 아나운서님도 자기가 미녀라고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거울을 안 보시는 것 모두 같은데 대표 리포터고 또 9년차 주부고 또 딸 둘만 채미라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정치 팩토리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또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매일 회사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서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설 연휴, 여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시대의 설 연휴를 맞이하는 여성들이 제일 우려하고 힘들어하는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명절하면 여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부담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특별히 설날에 뭐 하는 거 없어요. 하는 거 없는데도 명절 앞두고 나면 한 달 전부터 이제 부담감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선물을 뭐 준비해야 되지, 용돈을 얼마 드려야 되지 이런 부담감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안 모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꼭 대면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차례는 지내야 된다 이런 유교 문화가 아직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양희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 모니터링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명 모니터링 했는데 반 정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명절 연휴 첫날 며느리만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한대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만 먼저 가서 음식 준비를 하고 미리 세배를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명절 당일날 이제 아들과 손조 손녀가 가서 이제 세배를 하고 그 마련해놓은 음식을 먹고 그런 집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명 중에 50%. 50%나 돼요? 네, 그 정도고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절반 정도를 보면 이제 나눴어요. 4인 가족일 경우에 아빠랑 딸이랑 자기 집 본가 가고 엄마랑 딸이랑 자기 집 친정 가고 이렇게 가서 보내오고 형제들끼리도 연휴가 4일이니까 오늘은 우리 뭐 내일은 누구 이렇게 나눠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1년처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지는 않으니까 가사노동의 양이 줄긴 했지만 네. 명절 첫날 연휴 첫날 며느리가 먼저 가서 음식 장만을 한다던가 너무 안 좋다. 또는 그 이중일이래요. 그러니까. 가서 일하고 또 연휴 기간 3일 내내 이제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또 해야 쉴 되고. 또 이걸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 방침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은 하는데 명절은 참 여전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신 이동훈 변호사님. 저희 이제 그 한 10년 세대가 이제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가서 뭐 음식을 한다거나 이제 그 예전에 그 작년인가 며느라기 방송 아시죠? 지금도 하고 딱- 있죠. 네, 제가 보면서 어. 이게 우리 세대를 바로 보여주는 거구나. 왜냐면은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와. 신세대시다. 결혼하고 난 뒤에 물론 큰 집은 제사를 모시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 가장 큰 말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뭐 큰어머니께서 고생하신 거, 큰 며느리들이 고생한 거는 나도 이제 그걸 방관을 했지만은 사실 우리 조상인데 그렇죠. 며느리들이 집에 와서 음식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너무 깨어 있으시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네. 해야지. 그냥 사와서 그냥 제사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늙은 조상한테 계속 이렇게 바쳐갖고 뭐 하냐? 그렇죠. 그냥 그 돈으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그러고 저희가 제사를 이제 없애버렸어요. 물론 저도 그 가정에 있어가지고 한 번 했죠. 저희 마누라 눈치를 보기 싫어서 이제 제사는 없애야 된다. 앞으로 제사 안 모시거나 나는 일단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며느리가 먼저 가서 이제 제사를 모신다. 이거는 저희 그 이제 큰형 수님, 저희 이제 큰 집의 네. 큰형 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와닿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세대로 이제 세대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을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태인 씨는 어떻게? 저희는 저희 집이 큰 집이긴 한데 아무래도 다 오지 말라고 최소한으로 인원을 맞췄고요. 대신에 어머님이 독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일단 내가 다 할게라고 하셨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보면 2019년도 여성 가사 시간은 일평균 2시간 24분, 남성은 49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나 명절에는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 세대를 비춰봤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사 시간이 제가 더 많아요. 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사 시간이 더 많아요. 진짜. 네.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양육과 설거지와 반찬 이런 것까지. 우리 와이프가 이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 유튜브로 올라가도 안 보시나요? 안 봐요.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요. 아니에요. 나 이거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러면은 네. 최민아 리포터의 남편분은 어떻게 좀 분담을 하시나요? 저도 같이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암묵적인 약간 룰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하자 이렇게 나눈 건 아닌데 약간 그 쓰레기 버리기나 또 분리수거 이런 거 꼭 남편이 하는 거고 저는 뭐 청소나 밥 그리고 요즘에는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 빨래 건조기도 있고 하니까 세상 좋아졌죠. 기계들이 다 해주니까 맞아. 아무래도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인 씨 질문 먼저 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런 기계들 때문에 2시간 24분인 거예요. 그런 그렇죠. 기계들이 없을 때는 기계가 없으면 3시간 넘었을 3시간 거예요. 넘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전 너무 충격적인 게 이동훈 변호사님 너무 공감하시죠. 그런 기계가 없으면은요. 맞아요. 못 자요. 근데 그 기계도 혼자 움직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다 전원 하죠. 버튼을 놀려야 되고 세탁기도 세탁기에 넣어야 되고 또 맞아요. 꺼내서 건조시켜야 되고
건조시키고 나서는 또 접어서 각자의 서랍장에 수납장에 다 넣어야 되고 사실은 그쵸. 손을 대야지 해야 되는 일들은 되게 많은데 네. 기계도 발달했고 또 사실 이제 세태도 조금씩 달라져서 네. 가족 구성원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긴 하는데 여전히 그런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 돌봄 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엄마이자 아내이자 여성인데 나는 좀 깨어있기 때문에 널 돕는 거야 라는 인식. 근데 여기 이게 안 깨지면 사실은 맞아, 진정이 없거든요. 말이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분위기는 아직은 주 돌봄이 이제 주 돌봄이나 여성분이. 주 가사나 이거는 이제 여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결혼 초기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뇌가 되면서 의식이 깨어났다고 저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세뇌가 되면서 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되게 저희 바깥 양반으로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봄으로 저희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는데 태인 씨 한번 질문 좀 해주시죠. 네, 혹시 그러면은 뭐 최민아 리포터 말고도 혹시 돌봄 서비스를 다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이용이 용이한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리포터님께서는 어떠셨나요 혹시? 저는 일단 애들이 2명인데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돌봄을 이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들 대기도 많고 또 이제 그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저는 미혼이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기혼이신 분들 좀 얘기를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오늘 제 방송이에요. 오늘 제가 무슨 출연자가 된 느낌인데 일단은 돌봄을 저희는 이용을 해 보았어요.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고 사실 저희 이제 박관 양반이 아기를 놓고 저희가 이제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종일제 이모님을 썼고요. 그 구하는데 이제 구하는 거는 사실 저희는 부산에 있는 YWCA나 이걸 통해서 구했어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모님을 잘 만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저희가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비용- 일반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해서 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시 지원하고 기관 지원하고 비용이 비슷해요. 저희가 알기로. 그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지. 네. 근데 그 보조금으로 턱없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3살짜리 어린애도 어린이집으로 보내라는 추세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보조금을 어린이집은 보낼 수 있지만은 돌봄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을 해요. 그리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소득 기준이 뭐 넘어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사실 그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벌잖아요. 저희 직업들이.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비용 그 벌이를 하기 때문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네. 참 어렵겠다. 사실. 아까 이동훈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운이 좋게 좋은 분을 만났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은 좀 그 가족 구성원들이랑 잘 만난 분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사실은 시어머님이 고생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때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3분 정도가 저희 집에 오셨다가 도망치셨어요. 이게 3살 남자아이, 1살 남자아이를 같이 돌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고민하다가 둘째 8개월 때 결국 형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고 정말 남편이랑 매일매일 날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의 전시체계처럼 서로 시간 조정하고 그래서 보내고 찾고 먹이고 씻기고 날마다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건 되게 잠시 잠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영유아 시기의 돌봄도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을 되게 많이 할 때
초등 돌봄,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이 사실은 이렇게 기관을 열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래가지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3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다 퇴사하고 실제로 이제 집에서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고 그런 게 또 지표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쉽게 잠들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올해 역시 이제 교육과정 중에 이 교육 공백이나 돌봄 공백 없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져 갈 건가 이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울산시에도 또 아동 돌봄 조례가 있는데 그 아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솔직히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비용을 좀 많이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거의 없네요 지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비용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애들 그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키우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와갖고 갑자기 영상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맞벌이를 하면 그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그거를 해본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거는 정말 나중에 저희가 시의원님을 한 번 더 모셔서 좀 이런 진중한 이야기 나중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느 시의원? 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수소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변호사님 한번 해주시죠. 이거 잘못하면 맞네. 자문자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 대본 보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저번 명절 때도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 중요하신 분이라서. 사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정 내 가족 구성원들이 늘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각 개인의 우울감도 높고 폭력적인 상황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역시 이동훈 변호사한테 저희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법원에서 본 명절에 주로 발생하는 가정 불화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일단 궁금하네요. 전통적인 가정 불화 사례는 역시나 이제 남성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이런 충돌에서 이제 남성이 폭행을 행사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추세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의 일인 것 같아갖고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갈등의 가장 큰 구조는 이거예요. 제가 어저께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자신이 할 말을 해요. 시댁에 가서. 맞아. 그러면 이제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간에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왜 너는 방어해주지 못했냐? 너는 왜 거기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너는 그 참으면 되지. 거기서 굳이 나한테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지.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나는 뭐가 되냐? 네. 이제 이 갈등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이전에 이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혼이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부부들이 항상 겪는 갈등의 구조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케이스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명절 첫 번째 명절. 첫 번째 명절, 두 번째 명절 이때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들어보면은 제가 타고 들어가면 여기서 갈등이 폭발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뭔가 연애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터뜨리고 제가 계속 잘못한 거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 남자도 그때는 당황하고 서로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좀 제 기준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네. 설 명절은. 직접 그럼 최미라 씨는 그런 걸 많이 봤었나요? 주변에서? 아니 저도 못 봤어요. 저 못 봤는데 저도 사실 저는 명절에 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화가 없었어요. 가정 신랑이랑 친정 먼저 가자 하면 친정 먼저 가고 약간 깨어 있는 분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편한 또 명절을 보내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가정 폭력이에요. 그 모든 이혼에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첫 번째 사유가 이제 바람. 두 번째 사유가 폭력.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이번에 다행히도 가포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사실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가포법이 개정이 돼. 예전 가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제가 핵심적인 쟁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가포법은 집하고 직장
접근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100m 이내. 그런데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게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피해자, 네. 그러니까 뭐 피해 아동이나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무조건. 실질적으로 접근이 금지되는 네.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또한 그 예전에는 가족 사건 같은 경우에 112 신고가 되더라도 가해자를 뭐 긴급 체포하거나 네. 뭐 이제 거의 뭐 칼려고 설치는 수준이 아니면은 네. 거기서 이제 파생해하고 고무집행 방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가해자를 이제 현장에서는 분리 조치를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뭐 체포하거나 이런 이제 근거 조문은 없었는데 이제는 체포할 수 있다로 네.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가 있어요. 물론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참지 마시고 112 신고하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내가 휘두르는 폭력 뭐 가구를 뭐 다 부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것도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세대에서는 네. 112 신고하시면 그거 증거로 남으니까 신고하시고 이혼하세요. 네. 여성 긴급전화 1366 꼭 기억해 주세요. 1366 기억 못 하시니까 그냥 112 신고하세요. 너무 무거운 주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가볍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들 이제 뭐 세뱃돈 옛날에 받아보시고 지금도 이제 드리시는 입장도 되셨을 텐데 혹시나 뭐 친척들끼리 혹시 한번 얘기나 해보시거나 이런 적 있으신가요?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거? 아니면 누가 먼저 주면 그에 따라서 준다. 미리 준비해도 테이크 아니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서 5만 원을 주면 네. 저기서 같이 5만 원 5만 줬구나. 원을. 나도 5만 원. 그렇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다리가 사견을. 너무 올라갔어요. 맞아요. 다리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뭐 3장, 그냥 10,000원짜리 3장, 네. 뭐 5장 이래도 되는데 이제는 5만 원짜리 5만 원권 한 장 주면 뭔가 섭하니까 2장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럼 변호사님도 많이 주시는 입장이죠 이제는? 이제는 저는 받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면은 뭐 와갖고 세배를 하면 나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이제 세배를 한다고 해도 아직 저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 형제도 사형제고요. 남편 형제도 사형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나 가족들 모일 때가 되면 사실 그 사형제의 이제 자녀들까지 치면 사실 세뱃돈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고 그거보다는 이제 뭐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맞아.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이럴 때는 조금 더 챙기게 되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입학을 축하해, 뭐 가방 사는데 보태, 뭐 교복 맞추는데 보태, 음. 등록금에 보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서로 나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올해는 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네. 다들 카카오뱅크 네. 이용하기도 하고 미리 못 모여도 보내나요? 네, 계좌 이체한다 이런 얘기 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0명 정도 주변인들 데이트했다 네. 그랬잖아요.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줌 화상회의로 우와.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되게 많이 해서 줌 화상 수업 이런 걸 많이 해서 되게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젊은 엄마들은 명절 당일날 줌으로 가족 뭐 같이 모이는 시간, 가족 인사 시간 이런 걸 갖는 집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제 동생 보니까 줌으로 회식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맞아요. 네, 네. 집에서 그냥 그 핸드폰 켜놓고 줌으로 각 부서 회식을 하고 와. 좀 많이 혼술도 그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친구들끼리랑도. 안주 준비하고 네. 줌으로 딱 영상 맞아요. 켜고. 네. 그럼 최민아 리포터는 뭐 가족끼리 암묵적인 룰 따로 있나요? 저도 없는데 보통 보면 초등학생들은 미취학 아동은 일단 대부분 10,00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대부분 둘 다 미취학이어서 10,000원씩 받는데 저희 신랑 쪽에 형제가 4형제여서 많아요. 조카들이 차이가 많이 나서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되기도 하고 저희는 나가는 게 더 많아가지고 받는 것보다
부담은 되는데 모두 네. 다 기억하고 아니, 있을 나중에 겁니다. 돌아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데 어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내일 오후 5시도 함께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